여러분 시험을 7개 틀린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정말 외부 지문에서 3개, 4개 이렇게 된 거는 다 됐는데 본 범위에서 3개, 4개인 거 그 문제가 정말 본인이 생각해도 좀 맞출 수 있었던 문제고 약간 주관성 때문에 틀린 문제라서 7, 8개인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대다수. 그래서 쌤이 생각했을 때는 교과서를 좀 꼼꼼히 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과서 자료 더 많이 줄 테니까 그냥 시중에 있는 문제를 교과서는 다 풀어본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교과서 문제를 좀 이의제기한다라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게 수능 주도권은 여러분이 그렇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수능 주도권은 좀 다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수능 주도권은 잘 봤다. 근데 문학에서 살구나무 적어야 되는데 뭐 그거 무슨 묘목 이런 거 적는 거 단답형에서도 잔실수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본문 내용들을 좀 이해하는 연습들을 더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생각이 어떻든지 의견들을 좀 물어보고 싶은데 수능 주도권을 지금은 문학 진도를 위주로 좀 나가고요. 문학은 김양호 쌤이 나가시고 나면 한 번 더 김양호 쌤 필기로 다지기를 좀 해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임경업전까지 오늘 좀 달려보고 수능 주도권은 듣고 싶은 사람만 듣기로 할까. 본인 이 수업 시간에 수능 주도권을 하면 나는 수능 주도권 잘 이해가 되는 독서 천재인데 왜 수능 주도권을 읽고 있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 할까봐. 근데 반면에 또 문학은 실수들을 또 좀 하는 편이고 하니 6월 3일날 집에 안 가고 학교에 있잖아요. 그죠? 6월 3일날 오후 1시 점심 먹고 와서 수능 주도권을 그때까지 나간 범위를 쭉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1달락을 한 번을 나가놓고 후반부에 시험 범위가 확실해지면 또 일요일에 한 번. 그래서 나는 수능 주도권을 현장에 와서 듣는 것보다 혼자서 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은 영상으로 수강을 할 수 있게끔 또 그런 방법이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교과서를 좀 꼼꼼하게 문제풀이도 꼼꼼하게 그리고 수능 주도권은 어차피 좀 까먹거든요. 그래서 닥쳤을 때 좀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시 또 보고 하는 거에서. 그래서 나간 진도 범위만큼 자료는 6월 3일날 OX 퀴즈랑 같이 해서 그 주에 LIFA가 그 키트부터 해가지고 지금 나가는 범위들을 제보를 좀 계속 해주세요. 알았죠? 오늘 기술 3 나갔습니다. 뭐 나왔습니다. 이렇게만 좀 보내주시면 모아가지고 6월 3일 오후에 해볼 테니까 제가 2명 와도 그 2명이랑 같이 할까 싶기는 한데 여러분 좀 와주면 좋겠다. 수능 주도권 같이 좀 해놓아주면 좋겠다. 우리 준수씨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그러면 수능 주도권을 한꺼번에 하는 거는 찬성인가요? 네. 그러면 교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가 시대 흐름에 따라서 좀 중요한 질문들이 많고 해서 여기 앉을래? 치워줄까? 얼굴이 가리가 안 되니까, 그치? 그래서 한 번씩 다시 하시고 그 얘기를 했다. 6월 8일날 수능 주도권을 한꺼번에 한다고. 괜찮아요? 네. 그래서 막 공찬다고 막 안 오는 사람들은 막 많이 불쌍해. 근데 와가지고 그냥 수능 주도권 해버리면 되니까 같이 한번 중요 포인트도 읽을 필요도 있으니까 출석률 너무 저조할까봐 좀 걱정되긴 하는데 일단 6월 3일날 수능 주도권 한꺼번에 하기 목표로 잡아놓고 엔드 후반부에 한 번 더. 그래서 한 5지문에서 6지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깝더라고. 대부분 다 문학을 너무 아깝게 쳤어. 너무 아깝게. 그래서 이제 시험 후기로 전하는 내용들을 좀 들어보니 정말 안 틀렸어도 됐었던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자가 그런 부분에서 좀 쌤이랑 얘기를 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169페이지 나갈게요. 승자 이제 화요일날에 매주 올 거야. 문제는 오케이. 어서와 책 한 번 가져봐봐. 아니야 그거 아니야. 파란색 뭐 그치? 오케이. 요새 축구했나? 아니요.
저 축구 쳤어요. 광탈. 이거요? 지난 거. 6월 4일날 수능 주도권을 한꺼번에 한번 나가보자. 그리고 수능 주도권 나가는 거를 범위를 그때그때 쌤한테 좀 카톡으로 보내주면 너무 고맙다. 좋아요 아저씨가 요새 좀 잘해주고 있거든요. 더 좋아요 아저씨 항상 보내주세요. 169페이지 갈게요. 지난 시간에 했었던 고려시대 이전의 문화, 우리나라의 건국신화와 함께 고대가요가 창작이 되었던 신라시대 이전의 문학부터 시작해서 신라시대, 삼국시대, 그리고 고려시대까지의 문학 내용입니다. 169페이지. 저는 169페이지 앞에 거를 안 들었습니다 라는 사람은 이제 밀리기 시작하는 거니까 수능 주도권이 만만치는 않거든요. 쌤 생각에 수능 주도권을 열심히 공부를 했고 좀 쉽게 나왔고, 근데 쉽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도 여러분이 잘했던 것 같아요. 수능 주도권은 진짜 잘 봤던데 다들. 수능 주도권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만큼 문학을 좀 열심히 했다면 이러면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문학은 여러분이 좀 쉽게 본 것 같아. 김영훈 쌤 자체가 쉽게 냈다라고 한 말에 여러분이 너무 깜빡 속았던 것 같습니다. 단답형의 잔실수들도 너무 많고. 삼국시대 이전의 문학으로 갑니다. 이전의 문학이라고 하면 와우, 농경 생활을 기반으로 한 원시 촌락사회 기억나시나요? 공동체 생활 기반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그래서 이 문학의 행위가 공동체 생활을 기반을 하기 때문에 문학도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 문학 행위 외에다가는 뭐라고 적고 가자? 집단적이라고 좀 적어줘. 집단적. 169쪽이 아저씨들. 문학은 주로 제천의식, 제사를 지냈단 말이야. 제천의식의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 종합예술의 형태에다가 밑줄 춤, 노래라고 좀 적어줘. 춤도 부르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다? 집단적에다가 발표. 집단적으로 향유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된다. 그래서 서사문학의 설학, 서정갈래의 미료, 무가 등의 구비문학으로 존재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구비문학에다가 밑줄 그시고, 그런데 구비문학으로 존재하면서 구전이 되다가 후대에 무엇으로 기록되어서 전해진다? 겁나 중요했는데 한자로 기록됐어? 아니면 한글로 기록됐어? 아, 절대 아니죠. 한글로 기록되려면 15세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오케이? 한글 창제가 1446년이기 때문에 15세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삼국시대 이전의 문학들은 뭐로 전해진다? 구비문학으로 입으로 전해지다가 한자로 기록이 됩니다. 한자 기록이라고 꼭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고대가요의 부지가는 한글로 번역한 게 아니라 한자로 번역을 하는 한혁시가였습니다. 한혁시가. 이런 것들을 좀 자잘한 정보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사갈래에서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건국신화가 탄생하였으니, 건국신화에다가 밑줄 그시고, 고구려 주몽의 신화, 가야의 김수로 신화 등등 말이야. 건국신화 밑에다가 우리가 뭐라고 적어놔야 되지? 신성성. 가장 기본은 신성성을 기반으로. 이후에 집단적 성격의 노래에서 점차 개인 서정시로 변모했잖아요. 개인 서정에다가 밑줄 그시고, 그래서 그 개인 서정을 노래하는 문학 작품에서 개인 서정을 노래하는 문학 작품의 작품 이름 두 개가 바로 빠박 튀어나와야 돼. 뭐였지? 김영우 쌤 칠판으로 잘 정리해 주셨잖아. 칠판 내용은 나중에 이제 단답형 퀴즈로 될 겁니다. 칠판 따닥 작품 나와야지. 개인 서정. 집단하면 부지가, 개인 서정하면 빠박 두 개 튀어나와야지. 황조가 공무도화가 라고 적어야 돼. 개인 서정 밑에다 뭐라고 적고 가자? 제야 승제야. 개인 서정 밑에다가 황조가 공무도화가. 이번에 문학 한번 씹어 먹어봐줘. 진짜 암기로 한 개도 틀리지 마. 외부 지문에서만 틀려. 그러면서 이제 삼국시대로 들어가는데 한자가 수용되기 시작하면서 기록문학이 발달해졌다. 기록문학이 발달하다가 밑줄. 으아, 진짜 중요한 이야기 나왔다. 그 삼국시대 이전에 구비문학으로 구전되던 것들이 다 한자로 기록이 됐다는 거. 구비문학도 한자로 기록에다 밑줄 쭉. 그래서 한자를 수용함으로써 기록문학이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바바바밤 제일 중요한 거. 삼국시대, 신라시대 사람들이 똑똑해가지고 한자를 이용했는데 그 한자를 우리말 현실에 맞게끔 우리말 표기에다가 밑줄 그시고 우리말 어순에 따라서 향찰이라는 창의적 수용의 문자를 만들었어. 향찰에다가 별표 3개, 한자의 음과 뜻을 그려서 우리말 어순에 맞춰서
우리말을 기록하는 창의적이면서도 주체적인 수용, 향찰이라는 표기 체계를 만들었다. 그럼 그 향찰은 뭐를 기록하는데 이용했지? 향찰 가지고 무슨 노래 기록했지? 향가를 향가 탄생에다가 밑줄 25수 이런 거 겁나 중요한데 김양우 쌤은 안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막판에 이제 조율할 거야. 다 설명하고 나게. 그래서 향가에다가 별표 3개, 향가 밑에다가 이 말을 적고 가야 돼. 무슨 시대 노래라고? 삼국시대의 어느 나라? 신라시대 귀족계층의 노래야. 왜? 향찰이라는 문자 체계를 알려면 한자가 완전 통달이 되어야 돼. 한자의 의미와 뜻을 빌려서 우리말에 맞게끔 이 표기를 하는 것이니 한자가 완전 진짜 통달이라는 상태여야 되기 때문에 귀족계층의 문화, 귀족계층의 문화, 승려나 바람.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한자의 음과 뜻 빌려에다가 밑줄 우리말 어순에 따라서 표기하는 방법인 향차를 활용을 해서 향가라는 노래를 만들었어. 가장 초창기의 민요정의 성격의 사구체. 김영우 쌤은 지금 작품 이름에 약간 꽂혀 있는 것 같은데 그 칠판에 사구체 하면 대표 노래 하나 적어주셨는데 사구체 향가의 대표 서동요 하나 적고 가겠습니다. 서동요. 팔구체 대표 칠판에 뭐 적어주셨지? 창기파는가? 아 미안해, 창기파는 거 아니다. 모죽지란다. sorry. 아는지 눈치채보려고 하나. 모죽지란다. 추모한다. 죽지란다. 모죽지란다. 죽지란다. 추모하는 노래 모죽지란다. 10부체 가장 백미 2개. 제망매가 창기파란다. 이 두 작품이 가장 최고의 작품으로 손 박수를 짝짝짝. 19체 한가 하면 제왕매가 창기파란다. 기파랑을 예찬하는 노래. 그러면 작품 이름만 적어주셨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고려시대로 넘어가는데 고려시대로 갔을 때는 고려시대 문학은 하나도 설명을 안 해주셨어. 제왕매가 향가도 건너뛰고 동독의 고려가요도 건너뛰고 근데 칠판에서 필기는 또 고려가요는 좀 힘주어서 설명했어. 고려시대의 문학이라고 하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 귀족계층의 노래 신진사대부 지방 호족들이 무신 정권으로 인해서 권력을 잡았다. 신진사대부들의 무슨 갈래? 경기 어따니꼬라는 후렴구를 사용하는 경기체가. 그리고 평민계층이 입에서 입으로 노래를 부르다가 궁중음악으로 유입되어서 한글로 기록된 고려가요. 그래서 고려 소교 동동에서 소각가사에다가 밑줄 그시고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다? 평민의 노래. 평민에다가 별표. 그래서 평민의 자연스러운 생활 감정 같은 것들을 다루더라. 생활의 일상적 감정들을 노래했다. 그래서 동동이랑 쌤이 적어주셨던 별표 쳐주신 작품 이름은 뭐였어? 한번 보라고 했던 거. 쌍화점 이런 거가 있잖아, 그지? 고려시대의 생활 정서의 예술적 반영물로서 맞아. 밑줄 있잖아. 다양한 내용에다가 밑줄. 그래서 유교의 나라인 조선의 입장에서는 아유 남살 실어버라 만두가게 아저씨랑 손을 잡네 막 이런 것들에서 남녀 상렬지사라고 생각해서 많이 불태웠다. 거기에서의 쌍화점이 야식끼리 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한 바람 A씨가 얘기를 했겠지, 그지? 그런데 고려 소교의 유행의 평민계층의 노래라는 거는 잘 담겼는데 형식적인 특징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 안 담겨서 좀 얘기하고 보자. 고려가요가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특징은 무조건 끊어읽기의 단위가 몇 음보, 3음보, 그 전에 4구체, 8구체, 10구체에서는 통으로 적혀져 있는 게 이제 연을 다루기 시작했다. 9년째. 그러면서도 한 연이 끝나면 마무리를 지어주는 어떤 후렴구가 등장을 하더라. 그래서 고려 소교의 유행 옆에다가는 3음보 9년째 후렴구 3분 후라는 고려가요의 형식적인 특징을 잊지 말자. 내용은 다양한 평민계층의 일상적인 생활 감정을 다루었다. 그러면 서사간에는 어땠습니까? 라고 하면 민간의 일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 설화를 기록한 폐간문학이 등장을 했어. 민간 설화에다가 밑줄 설화 모음집. 그걸 이름하여 뭐라 한다? 폐간문학에다가 발표. 쌤은 왠지 이 시대의 특징이랑 관련 없는 선지 이런 거 좀 내실 것 같은데. 진술선지에서 객관식에서 개수 문제 이런 거에서 시대별 특징을 잘못 연결하는 거. 폐간문학은 고려 시대입니다. 사물의나에다가 밑줄 그시고 출생부터 죽음까지 다루는 전기 형식 밑에다가는 일대기 적으셔야 됩니다. 사물을 사람처럼 일대기, 사물의 의나에다가 밑줄 전기 형식 밑에다 일대기, 출생부터 죽음까지 다루는 건데 종이를 의나한다든지
수를 의인화한다든지 죽부인을 돈을 의인화한다든지 이런 사물을 의인화의 전기 형식이 가짜 전기라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가전제문학이라고 했죠. 가전에다가 동그라미. 그러면서 기존 계층들은 뭐를 창작했다? 무신의 난에다가 밑줄. 맞아. 신은 사대부에다가 밑줄. 신진 사대부들이 자기네들에 대한 자부심으로 경기였다니고 라는 경기체가에다가 밑줄. 그런데 얘들아 고려가요가 진짜 별곡이 많잖아요. 청산별곡이라든지 물론 가사에 관동별곡이 있고 성산별곡이 있기는 한데 조금은 헷갈리게 될 것 같아서 왜냐면 칠판에 적으셨거든. 경기체가 딱 하나 작품을 기억해야 되는 게 한림별곡이야. 자기네들의 자부심으로 경기체가가 나타난 옆에다 공간에 우리 작품을 왜 이렇게 책 제목처럼 이렇게 꺾은 가루 넣어주실 거죠. 꺾은 가루 해가지고 한림별곡 적어주셨습니다. 고려가요에서는 쌍하죠. 경기체가에서는 최초의 경기체가 딱 한 작품 한림별곡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고려 말에다가 별표 3개. 시조는 조선시대 때 창작이 시작된 게 아니야. 이게 너무 중요해. 시조는 언제부터 등장했다? 고려 말에다가 별표 3개. 그래서 그 신흥 사대부들이 자기네들의 세계관으로 뭐를 정영시의 시조를 창작한다. 정영시에다가 밑줄 시조에다가 별표 3개. 오늘날까지 전해져. 근데 그 시조의 제목들이 심상치 않아. 고려말을 대표해 이방원의 하여가 몽주를 꼬셨어. 그러니까 정몽주가 뭐야? 이 몸이 죽고 단신가. 그 두 가지를 이제 세트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적고 갈게요. 정영시의 시조 밑에다가는 하여가. 그 다음에 뭐다? 단신가. 이 두 작품을 세트로 기억해놓고 그 다음에 이조년의 이화의 월백하고라는 시조가 있는데 그거는 약간 좀 나중에 보면서 정리해요. 지금 외우는 거는 하여가랑 단신가를 기억해오는. 그래서 칠판이 이렇게 흘러간다. 칠판에 건국신화부터 해서 고대가요, 부지가의 집단적 성경, 황조가랑 공무도하가의 개인 서정시 한자로 기록되어서 전해진다. 1에서 2부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한자로 기록. 건국신화는 시조에 대한 신성성, 그래서 난생신화, 영웅 일비기적 구조 이런 것들 잘 기억해 주시고 삼국시대 하면 향가, 4구체, 8구체, 10구체로 한 작품씩 적어주셨고 고려시대에서는 고려가요, 쌍하정, 경기체가의 한림별곡, 고려만의 시조 탄생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170페이지. 어쨌든 그 칠판의 내용들을 그냥 달달달달달 외워버린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시대로 뚜둥탁. 조선시대 뚜둥탁은 초, 중기, 후기 나누셔야 돼요. 조선시대 정기, 후기 나눠서 나는 이거 너무 객관식에 해서 시대별로 묶는 거 시험 문제 내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별로 감흥이 없네. 170페이지 조선시대의 문학에서 학습 목표 한국 문학의 범위와 조선시대 문학의 갈래별 전개가 좋다. 그래서 이 갈래별 전개 영상은 쌤 생각에 서점 서사를 나누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조선시대 문학 작품에 반영된 역사는 어땠는지, 사회 양상은 어땠는지, 임경업적 이런 걸 통해 아셔야죠. 한국 문학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특징 플러스 한국 문학만의 특수성까지. 그리고 옆에 이거 지금 아저씨가 뭐 하는 거야? 책 들고 막 이렇게 하는 이 부채 들고 있는 아저씨를 뭐라고 불러야 되지? 이 아저씨 직업이 뭐지? 알아야 되는데. 판소리꾼. 판소리꾼이면 옆에 고수 붙이는 사람 있어야 되는데 둥둥탁 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꾼 맞는데 이야기꾼의 세 글자로. 정기수. 그렇지. 지읒 기읒 시읒 정기수. 단답형 싸움이 좀 있을 수 있으니 자, 아저씨 옆에다가 정기수. 성이 전시호, 이름이 기수가 아니라 직업 이름이 정기수. 그래서 애들이 막 신이 났어. 아저씨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정기수 대신에 우리가 뭐야? 라디오를 듣잖아. 그 이야기 읽어주는 거. 그러니 한마디로 매체가 다양한 매체로 우리는 수용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매체에다가 문학 작품을 접할 수 있는 여러분 같으니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직접 책을 읽거나 그 책도 출판사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니까 손으로 필사 내가 읽고 싶은 거를 갖다 필사해가지고 읽거나 정기수와 같은 이야기꾼이 있었습니다. 정기수라는 직업을 좀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수에다가 민감이 171페이지 가보자. 나는 이게 되게 나올 것 같은데 171페이지의 내용들 이런 거 앞에 질문에 답하여서 이 단원에서 배울 내용과 관련한 경험과 배경식 올려보셨습니까? 다음 글을 읽으면서 조선시대 문학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볼게요.
조선시대 전기 북이 진짜 잘 나누셔야 되거든. 고려 말에 시조가 창작이 되기 시작했어. 시조의 갈래적 특징은 이제 여러분이 너무 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는 것도 민망해서 입으로 얘기하고 넘어가는데 못 외우고 있다면 내가 나중에 정리할게. 초장, 중장, 중장의 3장의 형식이어야 되고 음수율은 3글자, 4글자 아니면 4글자, 4글자여야 되지. 3, 4나 4, 4조. 지금 시조 3편에서 우리 바로 확인할 수 있잖아. 그리고 한 장이 몇 번씩 끊어읽어지는 거? 한 장이 몇 번씩 끊어읽어지는지 우리 바로 시험 내용 시조 3편 수양산을 바라보며가 시험 범위네요. 수양산을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4번씩 끊어읽어지네 초장이. 글자 수도 수양산 3, 바라보며 4, 이제랄 3, 하나노라 4, 3, 4나 4, 4의 음수율에 한 장은 4음보. 그리고 꼭 지켜야 해. 이거는 시조가 가지고 있는 정형성의 특징이야 라고 했었다는 거야. 초장, 중장, 종장에서 종장의 첫 구는 몇 글자로 고정? 3글자로 고정. 3호, 4, 3으로 대체로 마무리가 되고 가사가 맨 마지막에 3호, 4, 3으로 끝나면 또 정격가사라고 불렀던 거 1학년 때 배웠던 게 기억나시죠? 송민인곡도 정격가사였잖아요. 오케이. 그럼 다시 돌아와서 시조가 이제 국민 갈래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조선 전기에 시조가 시가문학의 중심 갈래가 되었는데요. 중심 갈래라는 줄 대세였던 거야. 장르는 시조다. 고려 말부터 쓰이기 시작해서 조선 전기에 발달했다. 상민이 힘이네. 힘 크네. 상민 어디로 보내야 되지? 기다려 책상이 갔네. 지금 테이블로 가봐봐. 테이블. 천천히 옆에 살짝 걸쳐봐봐. 오케이. 이 시기의 시조는 있잖아. 되게 중요하네. 유교적 이념에다가 밑줄. 살짝 옆에다가 걸쳐봐봐. 유교적 이념에다가 밑줄. 되게 중요해. 유교적 이념에다가 밑줄. 유교에서는 대체적으로 뭐야? 충이야, 충. 유교적 이념 밑에다 뭐라고 적자? 충. 그리고 효. 이런 규범들에 대한 노래, 오할. 혼탁한 현실의 진절머리가 되는 거야. 임금 조도하네라. 임금까지는 안 되겠다. 만약 그럼 역적이잖아. 여의정, 자의정, 우의정 조도하네라는 혼탁한 현실. 진절이 나는 거야. 정권의 싸움에서. 어디로 가자? 강호에서 맑은 심성이라가 밑줄. 자연에서의 강호 한정다. 강호에서의 맑은 심성 밑에다 한 번만 더 볼까? 강호 한정다. 자연에서의 한가로운 정서를 노래한다. 강호 한정다. 키워드가 뭐였지? 안분지족 안빈낙도였고 안빈낙도에다가 밑줄. 그렇게 사대부들의 미의식과 정신세계가 시조 속에 담겼던 거야. 유교적 이념 또는 강호 한정가고 말이야. 그런데 쌤 이거 진짜 중요시 체크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선 후기가 아니라 이런 게 여러분이 헷갈린단 말이야. 왜냐? 고려시대 때도 기년이 있었거든. 기녀들과 함께 뚱뚱뚱뚱 양반 사대부들, 신진 사대부들이 기녀들과 함께 문학작품을 창작해서 고려시대 때 기녀들의 작품이 활발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겠군. 신진 사대부들이 기녀들과 함께 그럴 수도 있겠군 이라고 착각이 든단 말이야. 조선 전기입니다. 기녀 시조에다가 별표시, 기녀들도 시조 창작에다가 별표 3개, 조선 전기입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조선 전기 기녀 시조에서 3명 정도는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홍랑, 계랑, 황진이. 홍랑, 계랑, 황진이. 이렇게 3명 정도는 기녀 시조의 대표. 홍랑, 계랑, 황진이. 우리 1학년 때 이거 시험 문제 나왔던 거 기억나죠? 그 어떤 쌤이지? 김상경 쌤이 내셨던 기녀 시조죠. 기녀들도 시조를 창작했는데 기녀들은 좀 주로 어떤 내용이어야 되겠어? 남친이 돌아오질 않아. 사랑과 이별에다가 밑줄. 그리고 황진이 동짓달 기나긴 밤에 허리를 빌어내어 중풍이불 아래 넣었다가 어른이 오신 날 밤 구비구비 펴리라. 삼신한 발상 기억나지? 삼신한 발상에다가 밑줄. 시조의 새로운 활기를 불러일으킨 것은 기녀시도 시조 조선 초기. 그러면서 가사가 또 국민의 갈래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가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돼? 가사에다가 동그라미 사음보 연속체 시조의 장형화. 그러니까 시조가 길이 제약이 없어졌다. 사음보만 지키기만 하면 죽을 때까지 써도 된다. 가사 밑에다가 뭐다? 사음보 연속체. 그래서 유배지로 간 유배가사 가장 대표적인 거에서 뭐가 있습니까? 송민곡, 산인곡 적어주셨죠 지금편에. 기행가사라고 하면 관동별곡, 강호가사라고 하면 상충곡. 이렇게 제목들을 많이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적어주셨으니 나중에 확인할 겁니다. 유배가사 밑에다가는 산인곡, 송민곡, 기행가사 밑에다가는 관동별곡, 강호가사 밑에다가는 상충곡, 봄을 감상하는 노래 상충곡,
1학년 때 해놨기 때문에 좀 수월할 겁니다. 이렇게 시조가사 기억해주세요. 시조 안에 기념시조가 있다는 것도. 한편 조선 전개에는 역시 한문학도 발전하였는데 한문학 발전에다 이제 불편하면 일로 와도 되는데 한문학 발전에다가 이제 사대부들이 한문학으로 개인의 서정을 표현을 하고 하층민의 처지를 다루기도 했다. 조선 전기 한문학의 내용들은 하층민의 처지에다가 이제 이 시기에 이번 시험지에 김시습 없으면 어떻게 하기로 하지? 김시습에다가 발표해서 이번 시험지에 김시습은 반드시 나온다. 김시습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천재, 만재, 오만재가 세종대왕 때 어린 시절을 보냈죠. 그죠? 그래서 세종대왕이랑 얽혀있는 일화들이 많습니다. 천재성을 보여줬던 일화들이 많이 있는데 세종대왕 죽고 단종에 왕권 뺏긴 유배지에 가는 것으로 생육신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빙졌습니다. 산에 들어가서 세조의 왕권 찬탈에 맞서 산으로 들어간 김시습은 소설집을 만들어요. 소설집 금오신화에다가 그 금오신화 안에 소설 작품 5개가 수록되어 있는데 왜 그걸 안 적어주셨지? 라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아직 필기를 하긴 안 해서 그런가? 그 있나요 사진? 네. 좀 땡겨볼까요? 없어요. 좋아요 아저씨가 여기까지는 안 보내줘가지고 악장의 용비어천가 상충국 도산시리국 금오신화나 적어주셨네. 금오신화 발표해 주셨으니까 그래도 근데 나중에 다 이런 것들은 얘기해 줄 거예요. 이거 왜 이 작품 생각해보라고? 이건 2개 들어가. 이건 하나만 있으니까. 소설집은 작품 이름 이렇게 할 거고 본집 이름 2개 할 거라는 거야. 소설집은 오케이. 이런 부분 좋지. 하여가 단신가 오케이. 쌍화점 오케이. 하원계이열이라는 거 오케이. 오케이. 왜 밤마다 필기가 왜 조금씩 다르지? 합쳐야 되겠다. 조금씩 다르네. 도산 12국은 연시조. 좋아요 아저씨. 지치셨나요? 되셨나요? 항상 좋아요를 외쳐줘야죠. 예, 한문학. 금오신화 5작품 너무 중요한데 선생님은 금오신화만 얘기를 하셔서 좀 실망스럽지만 금오신화는 꼭 기억하자. 금오신화에 수록된 작품들은 조선시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의 기자는 기록할 기자가 아니야. 기할 기자. 전기 소설의 대표작이라고 했을 때 전기의 이때의 기가 일대기를 다루는 기록문학의 전기가 아니라 기이하다, 비현실적이다. 다만 귀신이 나오거든요. 다만 농국으로 가고 비현실적인 사건을 다루는 것이 현실을 등지고 싶었던 김시습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주세요. 기이하고 비현실적인 사건에다가 이줄 전기 소설의 대표작. 그러면서 바바바바 김시습의 금오신화가 가지는 문학사적 의의 최초의 소설이었다. 최초의 소설이라는 줄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소설이 등장했다. 그럼 그 이전에 가전은 소설 아니야. 가전은 소설로 가는 과도기적인 성격. 그 이전에 건국신화는 설화야. 소설 아니야. 가전 소설 아니야. 태관문학 소설 아니야. 드디어 소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김시습의 금오신화를 기점으로 꼭 기억해주세요. 최초의 소설입니다. 이제 조선 후기로 가시죠. 임진왜란 병자호란 겪으면서 서민의식이 성장했어. 한글도 많이 확대되면서 수요가 확대되었겠죠. 한글을 향유하는 수용할 수 있는 계층들이 임진왜란 밑줄, 병자호란 밑줄, 작자층 확대에다가 밑줄. 그래서 이 전쟁 2번 겪고 나니까 사회가 피폐해도 참담해도 이게 입을 다물 수가 없는 현실의 문제들, 현실적인 문제에다가 밑줄. 해학과 풍자로 썰을 풀기 시작합니다. 시기문학에서 이 시가문학에서는 서정관의 시가문학에서는 사대부들은 여전히 개성적이고 수준 높은 시조들을 창작을 하고요. 시조에다가 줄 양반 사대부들은 여전히 시조를 창작해주고 한편 중인계층에다 자그마하게 별도 전문 시조 창작 가수 싱어송라이터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시조를 쓰는 직업인 뭐라고 불러야 되겠다. 가객이 등장하기 시작했어. 가객에다가 별표 적극 참여하면서 시조문학이 발달이 되었고 작자층이 확대되다 보니까
기존 시조가 가지고 있는 이 3장 8구 45자 내외 3, 4나 4, 4조 3장 6구라는 그 사무의 율격의 제약이 너무 까다로우니까 시조 형식에 좀 융통성을 가미를 하는 시조의 형식에다가 파괴까지 일줄 끌까 좀 자율성을 주는 무슨 시조가 탄생했다. 사설 시조가 빠밤빰 탄생. 사설 시조의 성격하면 두 가지 뭐를 기억하자. 이거 시험에 나왔잖아. 해악에다가 동그라미, 풍자에다가 동그라미. 좋았어. 시조는 뭐다? 사설 시조의 해악과 풍자를 잊지 말자. 가사의 경우에는 사실적 내용으로 사실적 내용에다가 밑줄 이제 장편화, 구체화가 돼. 구체화 장편화에다가 밑줄 맞아. 조선 전기에는 좀 관념적 성격의 작품들이 많이 쓰였어. 강호 한정가 이런 거 좀 관념적이잖아, 그치? 그러다가 이제 후기로 가면서는 되게 실생활을 다루는 구체적인 이야기들과 주제도 다양해졌어. 주제 다양에다가 밑줄 또한 봐봐. 이게 너무 중요한데 칠판에 안 담기게 나도 너무 의아스럽다 얘들아. 가사의 작가로 누가 등장하기 시작하지? 아녀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해. 부녀자들에다가 동그라미, 양반과 부녀자들에다가 동그라미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규방가사라고 합니다. 규방가사. 여인 규자 사용해서 여인의 방에서 창작이 되었다. 좋아요 아저씨. 양반가의 부녀자들 밑에다 뭐라고 적고 가자? 규방가사라고 좀 적어도 창창창. 부녀자들이 이거 등장 밑에다 뭐라고? 규방가사. 규범과 규훈 시집살이 애환에 다루는 거 규방가사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규방가사. 괜찮죠? 조선 후기에 이건 진짜 기억해야 되지 않겠니? 최초의 한국의 소설 홍길동전? 홍길동전에다가 밑줄 국문소설에다가 밑줄 엄청 유행했어. 한문학의 경우에는 사대부뿐만 아니라 여성이나 중위계층 등으로 작자층이 확대가 되었고 한실문제에다가 밑줄 시학가나 문인에다가 밑줄 됐어. 다 왔어. 조선 후기에 뭐도 등장했다. 시조 가사뿐만 아니라 판소리 탈춤, 판소리 동그라미 탈출 동그라미. 판소리는 평민들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해줬고 다시 한번 더 판소리는 어떤 역할을 했다고? 조선 후기 사회 현실의 문제를 해학적 풍자적 형상화에다가 밑줄 쭉. 이 시기의 탈춤은 양반의 허위의식이라든지 관념적인 태도에 대해서 좋아 양반 꼰대들이 비가 와도 뛰지 않아 이런 양반의 허위의식에다가 밑줄 양반은 소리내서 웃지 않아 이런 거 관념적 태도에다가 밑줄 양반 힘내 하는 거에 대해서 뭐다? 까큐먹어 풍자와 비판에다가 밑줄 이런 것들이 민중의식의 성장이야. 선생님 그 김양호 쌤하고 이렇게 수업 시간 할 때 이거는 그냥 안 봐도 되냐 한번 물어봐 주면 안 되나? 수업 시간에. 네, 그럼 진짜 필기 칠판 필기만 볼까요? 이건 안 읽어도 돼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줘. 알았지? 고마워. 대보를 기다릴게. 172페이지. 나 진짜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안 읽고 지나갔다라고 하니까 안 읽은 거 맞죠? 171페이지. 맞죠? 네, 근데 좀 실망스럽거든요. 안 읽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봐 주세요. 172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단어의 국문 시가 창작 빨리 할게. 그치만 안 하기에는 좀 너무 찝찝해. 흐름을 모르는 거야. 그러면 수능 공부에서 많이 애로사항이 생겨. 조선이 건국되면서 밑줄자 조선 건국에다가 밑줄 아니 고려 백성이 하루아침에 조선 백성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방원이 우리 아버지 이성계 내밀면서 하는 거에서 갑자기 이성계가 임금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수능은 할 수 있지만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잖아. 우리 쿠데타 아니라 천명으로 인해서 나라 개국한 거야 라는 개국 찬양에다가 밑줄 유교의 통치 이념에다가 밑줄 이제 정도전이가 백성 교화를 위해서 어떤 갈래를 만들기 시작했다. 악장에다가 별표세 조선 홍보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선이 안정기에 들어서면 사라지거든요. 이거 칠판에도 적어주신 내용이라서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조선이 건국되면서 백성들의 민심이 흉흉하다. 민심 안정감. 나라를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개국 찬양도 하고 유교의 통치 이념과 관련된 조선 홍보 노래 우리는 쿠데타 아니라 천명이야라고 홍보를 하려고 하는 노래 뭐가 창작이 되었다? 악장이 창작이 된 거야. 그러니까 밑에 파란색 글씨를 찍어볼게. 본래 고려와 조선시대 중중음악의 가사를 의미하는 악장이었지만 일반적으로 조선 전기, 조선의 건국에 대한 홍보의 내용들을 다루었던 장르가 악장이고 사라집니다. 거기에서 이건 적어주셨네. 악장의 제일 대표되는 작품 하나는 기억해야지. 용비어천가. 용비어천가에다가 발표. 이것도 기억해야 돼. 훈민정음으로 쓰인 최초의 문학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
한글로 기록된 최초의 문학, 최초의 기록은 뭐다? 용비어천가야. 용비어천가. 꼭 기억해야 돼. 한글로 최초로 기록된 거에서 용비어천가가 됩니다. 용용이 나라샤. 월인 청강지곡 등은 한글 창제 이후에 이쪽이다. 우리말로 지어진 최초의 국문문학에다가 밑줄 여러분 뭐만 기억하면 된다. 용비어천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조선 정기의 시조 아까 사대부들이랑 기녀가 등장했죠. 사대부들에다가 네모박스 치시고 정서 가치관인데 이 가치관에는 뭐라고 좀 적어놓으면 되겠니? 유교라고 적어요. 유교. 사대부 문학의 중요한 관례에 유교나 강호 한정가 다 나왔구나. 유교적 이념에다가 밑줄 플러스 자연의 찬에다가 밑줄 그런 시조들이 많았어. 그리고 연시조에다가 별표 치시고 연시조에는 여러분 뭐를 기억해야 된다. 도산 12곡 적고 갈게. 도산이 12수의 시조를 지었습니다. 연시조의 가장 대표되는 작품으로 도산 12곡 적어주셨습니다. 도산 12곡. 황진이 홍랑계랑이라는 기녀들의 시조를 창작했다. 여성 작자들 시조 창작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건 기녀 시조. 규방가사는 조선 후기, 규방가사는 조선 후기, 기녀들은 조선 정기. 조선 정기에는 시조와 더불어서 가사도 발달을 했는데 군신간의 충의에다가 밑줄 끄시고 밑에다 유배가사라고 좀 적어줄래? 군신간의 충의는 유배지에서 송민곡, 사민곡, 안빈낙도에다가 밑줄 꼭 기억해야 되겠는데 상충곡 적어주셨으니까 작품 이름을 계속 적는 거가 나는 의아하다. 작품 이름은 당연히 따라오는 건데 관례적 성격을 얘기하라고 해서 작품 이름만 적어줬네. 용비어천가에다가 밑줄 악장 최초의 한글문학. 시조에서는 뭐 기억해야 되겠니? 도산 12곡 밑에다가 연시조라고 적어놓고 홍랑, 계랑, 황진이 몇 번을 발이 꺾어는 홍랑의 시조 다 꿈틀에서 했었던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사에서는 상충곡 적어줬으니까 기억하고 교과서에 있는 송미곡 기억하고 바로 내려가서 조선정기 한문학 갑니다. 우리 한문학은 고려시대까지의 한문학 성과를 집대성하고 중국의 한문학을 발전시켜 독자적인 길을 개척했는데 누굴 기억해야 된다고? 김시습의 금오신화. 우리나라 문인들이 지은 한문학 작품을 묶은 동문선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조금 요런 거 모르면 무식하다는 소리 듣거든요. 신라시대 때부터 고려시대까지 조선 전기까지 시문을 모았다라고 하면 옛날에 문제집 이름도 동문선이 있었습니다. 동문선 기억해 주시고 당대의 일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묶은 문집들이 나왔다. 문집은 꺾은 다로 뭐라고? 두 개 해라고 내지지. 고려시대부터 이어진 가전문학도 계속 장작이 되었고요. 조선 전기에는 드디어 마바바밤 금오신화에다가 별표 3개 최초의 소설 금오신화는 자아와 세계의 갈등이 치열해. 왜냐? 김시습의 마음이 갈등이었거든. 시대랑 갈등이었거든. 밑줄 자아와 세계의 갈등 치열에다가 밑줄 드디어 소설적 구성에다가 밑줄 그런데 전기 소설의 대표라는 거. 기이한 이야기, 비현실적 이야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오케이. 서거정의 동문서는 여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네, 이런 거 문집은 아직 안 가르쳐 주셨으니까 가정문학의 수성지 마음을 우울이 슬픔이 기쁨이 있는 거 그거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그거랑 딱 똑같은 수성지입니다. 수성지 마음을 의인화시킨 거예요. 한문 소설에서 금오신화 김시습에다가 밑줄 그래서 이 이생규장전, 만복사적보기, 치유부벽전기, 용궁구연론, 남명부주지가 학교 시험에서 한 3-4번 정도 출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안 적어주셨으니까 금오신화만 기억하면 되겠지? 넘어가자. 174페이지는 더 자세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 조선 후기 작품 인정업전 하면서 나가려고 그래서 174쪽 학생들 이거 꼭 좀 물어봐줘.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시조 패턴 가자. 중요합니다. 작품 선정 이유. 이 작품은 시조의 갈래적 특징과 시조의 갈래적 특징에다가 밑줄 그리시고 에어컨 더 밑으로 내릴까? 18도 아닌가? 시베리아가 춥게 만든다. 시조의 갈래적 특징에다가 밑줄 미리 좀 적고 가자. 시조의 갈래적 특징 적어주셨구나. 3장 6구 응수율은 어때야 된다고? 3사나 4사조 그리고 4음복 그리고 세 번째 종장의 첩부는 3음절로 고정이 된 거랑 종장에서 시상 지각 주제행
종장에서 시상 지각과 주제가 많이 드러나더라. 변화 양상을 보여주는 조선시대 시조 세 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편의 시조를 학습하면서 시조의 형식과 다양한 주제, 작자층도, 향유층도 어떻게 확대되어 가는지 내용 및 정세의 특징을 파악하면서 한마디로 여러분 시조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셔야 돼요. 조선 정계의 가장 대표인 성삼문이 어떤 사람이었지? 얘들아, 성삼문 어떤 사람이야? 사육신. 사육신의 가장 대표되는 작품 하나가 윤선도의 만흥 그리고 니미오마 학원을인데 오늘은 윤선도의 만흥을 두 개는 볼 텐데 이게 연시조로서 육수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래서 다른 수는 안 봐도 되는지 한 번만 또 물어보면 안 되겠나? 좋아요 아저씨가 물어봐주면 안 되나? 김양호 쌤이랑 친하나 좋아요 아저씨? 자네 왜 그렇게 자는고? 졸리나? 선생님이랑 친하나 김양호 쌤이랑? 조금 친해졌을 것 같거든. 그러면 만흥 1수부터 6수까지 전체는 다 안 봐도 됩니까? 라고 물어봐줘. 꼭 줘. 왜냐면 두 개밖에 없거든 지금 여기. 1수부터 6수 나머지 수. 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쌤이랑 나의 마음이 통하지 않는 건지 왜 이렇게 꼼꼼하게 교과서를 안 해주시는지 좀 의아하네. 선생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면서 약간 안 하는 것 같아서 되게 불안하거든. 내용이 안 나온 건 아니거든. 악장 이런 거 설명 안 하신 건 아니니까. 그래서 좀 불안해서 확인을 좀 부탁합니다. 저 아저씨께. 자, 그러면 시조 세 편에 성삼문 하나, 연시조의 만흥 하나, 그리고 사설시조에서는 니미오마 하거든. 이렇게 대표 작품으로 시조의 변화 양상을 살펴볼 건데 감상열기 볼까요? 감상열기. 수양산을 바라보며에서는 유교적 춤입니다. 야, 백이 숙제야. 주나라 땅에서 나는 그 풀떼기 고사리 왜 이렇게 먹니? 나처럼 줘도 안 먹는다. 라는 거에서 절개지조의 아이콘 백이 숙제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는 성삼문은 그보다 더 한층 위의 절개지조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지. 난 수양대군의 높은 것, 콩알 한쪽도 안 먹었다. 이런 절개와 지조를 보여주는 작품이고요. 윤선도의 많은 건 강호 한정가의 틀입니다. 강호 한정가에서의 가장 대표되는 틀로 흥이 일어난다. 만흥. 그리고 니미오마 학원을에서는 아녀자가 사랑하는 남친을 기다리는 애틋한 마음. 시조의 관례적 특징과 변화 양상, 시조에 담긴 사상과 정설을 파악해보자. 이런 데서도 은근히 실수가 나올 수 있다. 175페이지 간다. 수양산을 바라보자 성산문에서는 여러분이 시험 준비로 해주셔야 되는 건 뭐다? 중의성입니다. 중의성. 두 가지로 해석되는 구절들이 많기 때문에 위에다가 뭐라고 적고 가자. 중의성. 근데 필기를 보면 교사형 지도서랑 똑같아요. 그래서 교사형 지도서에 있는 내용대로 잘 소화를 하면 되는데 왜 다를 안 하는지가 쌤이 좀 의아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수양산을 바라보며 라고 했을 때 수양산에다 자그마하게 별표 첫 번째 번호 1 백이와 숙제의 두 형제가 은둔했던 중국의 산 수양산. 백이와 숙제가 주나라 임금은 임금 아니야 라는 것으로 충성심을 은나라한테 바치기 위해서 수양산으로 들어가서 고사리 캐 먹었거든요. 그 이야기의 배경의 장소가 어디다? 수양산입니다. 번호 1 수양산 번호 1.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수양대군도 된다는 거지. 되게 우연의 일치인지. 수양대군을 바라보며 백이와 숙제를 한탄을 하겠다. 이제에다가 동그라미 고사 속 인물입니다. 백이와 숙제는 그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백이 숙제 굶어 죽던 수양산으로 가오리까? 라고 했을 때 백이 숙제는 고사 속 인물로 두 형제입니다. 하나노라라고 하면 하나노라라는 거에서 얘들아 만흥에서는 백이 숙제처럼 고사 속 인물을 가져오는데 소부랑 허유라는 두 인물을 가져오면서 야같다라고 표현을 하거든. 이때 야같다라는 말은 현명하다라는 칭찬이었어. 와 소부 허유 야같다 야갔어 라는 거는 칭찬의 의미였어. 그런데 성산문의 백이 숙제 이제를 한탄을 한다라는 거는 칭찬일까 비판일까? 비판입니다. 하나노라라고 하면 비판적 태도라고 적자. 백이와 숙제한테 쯧쯧쯧인 거야. 한탄을 하겠다라는 거. 비판적 태도, 부정적인 시각. 백이와 숙제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시각. 모두가 존경하는 절개지조의 아이콘 백이와 숙제를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다니 한탄하고 원망을 하다니 한탄을 하는 근거를 제시한다. 굶주려 죽을 찐들 그냥 굶어 죽지. 왜 채비도 하나 것인가 라는 것에서 미는 고사리 같은 거.
채는 채집. 왜 고사리를 캤단 말인가? 라고 했을 때 채미의 뜻 중위법 또 별표 두 가지로 해석. 왜 고사리를 캤단 말인가? 라는 해석 그대로 생각하셔도 되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수양대군을 바라보면서 백일숙제를 한탄하며 굶주려 죽지 내가 왜 수양대군의 녹봉을 받겠는가? 라는 거에서 녹봉도 됩니다. 수양대군이 주는 녹봉 실제적으로 성사군이 진짜 모진 고문을 갖다가 받고 막 뼈를 긁고 막 이런 사람을 그렇게 걸레같이 막 두들겨 패는 고문으로 사람이 죽고 난 후에 집에 곳간을 열어봤더니 그대로 쌀이 한 톨도 먹지 않았다라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수양대군의 녹봉을 왜 받니? 왜 받아? 비록 풀떼기라 하더라도 대헐 것이라는 거지. 풀떼기 보잘것없는 것이라 한들 그 누구 땅에 살았는데 라는 거에서 니에다가 별표 3개 중있어. 누구 땅에서? 그 다음에 백이와 숙제에게는 주나라 무왕의 땅에서 났잖아. 두 번째는 뭐다? 수양대군이 준 녹봉이잖아. 수양대군 두 가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단답형으로 괜찮지 않나요? 단답형으로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네. 그럼 핵심으로 가서 하자의 태도. 굶주려. 진짜 좋아요, 아저씨. 오늘 진짜 욕 써버리겠다. 진짜 쌍꺼풀 두껍게 만들래, 빨리. 굶주려 죽는 한이 있어도 굶주려 죽는 한에다가 밑줄 왜 수양대군의 녹봉을 받겠어? 왜 고사리를 캐먹겠어? 단종에 대한 지조와 절의에다가 밑줄 이렇게는 별로 안 살고 싶은데 백이와 숙제 갑니다. 주나라 무왕의 은나라 정벌을 반대하면서도 주나라 무왕의 땅에서 난 고사리를 왜 캐먹었어? 주나라 무왕의 반대에다가 밑줄 그럼 왜 그 사람 땅에서 나는 고사리를 왜 캐먹냐? 나 같으면 굶어 죽겠다. 고사리를 캐어 먹으면 연명에다가 밑줄 그러니 나는 좀 이들보다도 더 높은 절개와 지조를 보이겠다라는 거야. 모두가 다 존경을 하는 절개지조하면 백이숙제 형제들이지 라고 하는 모두가 존경하는 백이숙제에게 비판을 가했다라는 것에서 내가 더 낫다, 더 굳은 지조에다가 밑줄 내가 더 낫다라는 자부심과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죠? 더 단단한 절개 지조를 보이고 싶은 겁니다. 더 굳은 지조에다가 밑줄 끄시고 좋아요 아저씨를 믿어요. 만응의 나머지 수를 봐야 되는지 지금 1수부터 해서 4, 5, 6수가 빠졌거든요. 나머지 공부하지 말까요? 라고 한번 물어봐 주는 겁니다. 그럼 만응에서 제 2수 갈게요. 보리밥 풋나물에다가 동그라미 멧돼지 잡아가지고 고기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섭취 안 하거든요, 지금 이 사람. 보리밥 풋나물이면 족하다. 알맞게 과식도 하지 않습니다. 알맞게 해달라 밑줄 지나치게 먹지 않아요. 딱 알맞게 먹고 난 후에 바위급 물가 밑에다 풍류장소 자연이지. 바위급 물가에서 실컷 먹습니다. 소박하고 유유자적하게 실컷 논이 놀아. 그남은 연함은 1 가로로 붙자. 보리밥 풋나물 먹고 바위급 물가에서 실컷 노는 그거 위외에 그남은 연함은 1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꿈틀에서 했지 우리 이거 맞지? 그남은 연함은 1 무슨 일? 속세의 일은 부러워할 줄이 이씨라 이씨라에다가 밑줄 있다 없다? 없다 서리법 이씨라 밑에다 가는 서리 사자성어로 바꿔줘. 보리밥 풋나물이라는 가난한 소박한 음식을 먹으면서 바위급 물가에서 실컷 놀고 그남은 연함은 1은 하나도 부럽지 않다. 가난 속에서도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안 빛나 또? 안 빛나 또 손으로 한번 적자 얘들아. 안 빛나 또? 그남은 연함은 일이야 부러워할 줄이시랴. 서리법도 좀 기억해 주시고 삼수 설파 아니다 장카설류로 예를 들어서 1학년 때도 했었잖아요. 장카설류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죠? 삼수에다가도 별표 한번 쳐주시죠. 사자성어 뭐로 바꿔야 되지? 삼수의 사자성어 무라일체 물심이요 이심전심 기억나시죠? 그죠? 잠들고 혼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니 먼 매에다가 하트 표시 그리던 님에다가 그냥 X 뽑혀 칼이나 X 그리던 님에다가 X 그리던 님이 온다 한들 반가움이 이리하랴 이리하랴 밑에다가는 서리 카리나가 와도 반가움이 이 정도가 될까? 나 혼자 한 잔 술잔에다가 멀리 있는 산을 바라보니 와 카리나가 온다는데 반가움이 이 정도가 될까? 라는 거죠. 이제 카리나보다 나에게는 누가? 산이 더 좋다. 이거 정확히 적어주셨지. 말씀도 웃음도 아니어도 해서 말씀도 웃음도에다가 밑줄 끄시고 주체 땡땡 누가 말하지 않고 누가 웃지 않아도 아 진짜 중요해. 네 산이 말하지 않고 웃지 않아도 못내 좋아하노라. 좋아하노라에다가 밑줄 끄시고 주체 땡땡 주체 구분하는 거 시험 문제 낼 것 같지 않나? 왜냐면 교사용 지도서 내용이 아닌데 신이 두 개지를 구분하셨더라고. 말씀도
마녀도의 주체는 산. 못내 좋아하노라에서 좋아하노라 밑줄 긋고 주체 땡땡 누가 돼야 되지? 누가 무엇을 좋아하는 거지? 화자가 산을 좋아하는 거니까 좋아하노라의 주체는 화자. 목적어는 매. 그래서 사자성어는 뭐가 된다? 이심전심 무라일체. 하나만 더 넣자. 물심일려. 자연과 내가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이쌤 그런 거 좀 내실 것 같은데요. 화자 정석 유사한 거 찾아. 1번부터 5번까지.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성간 지어서 나 한 칸, 달 한 칸, 청풍한테 한 칸 주고 강산을 드릴 데가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이런 거라든지 상충곡에서 깨꼬리가 못내 봄에 교태겨 울고 있는 이유가 뭐다? 봄에 춘기를 못 내겨서 교태롭게 운다. 지금 너무 튀었네. 그런 것들. 무라일체 물심일려랑 연결시키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제3수 기억해주세요. 그러면 서리적인 표현을 너무 빈번하게 사용해. 나는 전체로 보면 4번이나 나와. 부러워할 줄이 있겠어? 반가우면 이리 하랴. 그래도 지금 차라리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고개를 숙이니까 약간 더 잘 외우는 거니까 지금 그 상태 딱 좋아. 이게 바로 뭐다? 속세에 대한 미련 없어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라는 무라일체의 경지를 그려내주죠. 수양상 2가지로 해석합니다. 백이숙제 보사의 배경. 2번째는 뭐가? 수양대군. 백이숙제 하면 보사 속 인물. 채미는 고사리를 캐다 하나, 수양대군의 녹봉을 받다 둘. 푸세의 것인데 풀떼기. 그리고 슬카치는 실컷 마음껏. 정상문과 윤성도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씩 참조 삼아 주시고 넘어지기 176페이지. 니미오마 학원을 여인의 이 심정을 한번 봐주세요. 니미오마 학원을 위해 나가는 해학이라고 좀 적어줘. 해학. 성상문에서는 무조건 중위법 3개. 그 다음에 만의에서는 강호 한정가의 대표. 나머지 수도 진짜 중요한데 니미오마 하는 거늘에서는 무조건 해학. 풍자가 아닙니다. 이 작품에서는 해학. 님이 오마 학원을 님이 오늘 온다고 좀 연락이 온다고 쌤 옛날 사람이라고 전화기 이렇게 표시해버렸네. 님이 온다고 연락이 왔어. 내가 오늘 저녁 때쯤 도착을 할 거야 뭐 이런 걸로 늦은 시간이라도 오늘 안에 담도를 할 거야 라는 소식을 접했어.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오늘 담도를 한대. 그래서 저녁밥도 일찍 지어 먹고 저녁밥 먹기 전에라고 하면 땡입니다. 내용일치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죠? 진짜 쪼잔한 과에서의 그거였잖아요. 그죠? 막 이사 오자마자 나무를 심고 가꾼 게 막 열중했다 이런 거에서 막 그런 것들 내용일치 문제 쪼잔한 거 나왔잖아요. 그죠? 쪼잔한 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니메오만 학원을 저녁밥을 먹었어. 일찍 지어 먹고 일을 지어 먹고 해석을 좀 잘 봐줘. 중문에 나가서 대문 밖에까지 나가서 말이야. 중문에서 대문으로 점침 중문 밖으로 나갔다가 대문 밖으로 나가서 문지방 위에 해석을 좀 잘 봤으면 좋겠어. 문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서 이수로 가액을 하자. 이수로 가액에다가 밑줄 손을 이마에 얹고 가액을 해본다. 이수로 가액 단어 뜻. 이마에 손을 얹고 오는가 가는가 동작 이수로 가액을 하고 오는가 가는가의 주체는 누가 돼야 되지? 님이 왔냐? 님이 갔냐? 라는 것을 주체 님이 오는지 가는지 건너산을 바라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검은 희뜩에다가 동그라미 검은빛과 흰빛이 어우러진 뭔가 남자의 형체 서 있는 그런 옷의 형체 검은 희뜩 밑에다가는 님으로 판단이라고 적자. 님으로 판단을 했어. 이 판단이 어떠는지 한번 보자. 검은 희뜩 님으로 판단. 검은 희뜩이 서 있거든. 저것이야말로 님이로다. 님이로다에다가 밑줄 님으로 판단한다. 님이로다. 님이구 라는 판단하에 여기서부터 가로로 묶으셔야 됩니다. 보선부터 가로로 묶으시고 옆에다 뭐라고 적으셔야 돼요? 행동묘사라고 적자. 행동묘사 1학년 때 했던 작품이지만 버선을 벗어서 신발을 벗어서 품에 품었다라고 하면 땡이야. 신발은 손에 쥐었어. 신발이 아니라 양말이야. 버선을 벗어서 품에 품고 신은 벗어서 손에 쥐어야 돼. 이런 내용일치 문제에서 좀 여러분이 낚일까봐 곰비님비 님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곰비님비 님비곰비 밑에다 뭐라고 적어야 되지? 음성상징어라고 적자. 음성상징어 곰비님비 님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든들 마른데 질척질척한 곳 마른 곳 가리지도 않고 이 땅의 상태가 좋은지 어떻는지 보지도 않고 워렁충착 우당탕탕 건너가서 우랑탕탕 밑에다 음성어 음성상징어 우렁탕탕 우렁충착 밑에다 음성상징어 콤비인비 닌비곰비 우렁탕탕 이런 거에서 리듬감 장렬이죠. 건너가서까지 가로로 달아주시고 행동묘사 구체적이지 생동감 넘치지
리듬감도 형성되지. 보선버섯 품에 품고 쌤이 초능력으로 한번 장난질 쳤어. 버선버섯 품에 품고 신버섯서 손에 쥐고 고에다가 동그라미 이런 거 우리 무슨 법이라고 하지? 고고. 버선버섯 품에 품고 신버섯서 손에 쥐고 이런 거 무슨 법이지? 곰비 빈비 빈비 곰비 천방지방 지방 천방 빈대반대 관지 말고 해서 또 고에다가 동그라미. 우렁춘장 건너가서 고가 3번 쓰였어. 이럴 때 우리는 무슨 법? 행동을 묘사하는데 무슨 법? 열거법. 그지? 열거법. 그리고 고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연결어미를 통해서 열거법. 가리지 말고 우당탕탕 건너가서 정옛말을 하려 하고 그냥 종결어미로 시상을 마무리를 지었다는 거 약간 문법 문제였잖아요. 그죠? 날에라고 날이라는 명사에 에라는 조사로 끝났는데 여러분 종결어미로 끝난 거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런 품사 같은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당탕탕 건너가서 정옛말을 하려 하고 변눈으로 훑겨봤더니 4학년 욕 아니에요. 작년 아니라 뭐다? 지난해 작년 7월 14일 날에 갉아먹기 껍질을 벗겼던 주추리 산대라는 네모박스 치자. 검어 히뜨기 님으로 판단 님이로다라고 했는데 주추리 산대를 껴다가 님으로 착각이라고 좀 적어주겠니? 님으로 착각. 주추리 산대였던 거야. 주추리 산대가 살뜰히도에다가 밑줄 살뜰하게도 잘도 사용된 표현기법 뭐죠? 주추리 산대한테 속은 것에 대해서 살뜰하게도 알뜰하게도 잘도 You did very well. 그렇지. 반어법. 주추리 산대 막 발로 차고 싶은데 꺾어버리고 싶은데 반어법. 날 속였구나 주추리 산대야 이렇게 막 좋아요 한단 말이야. 못 쳐라에다가는 이거 봐봐. 초장, 중장, 중장에서 중장이 2구 이상 길어져서 완전 확장됐단 말이야. 사설시조가 가지고 있는 특징 초장과 중장의 형식은 지키되 중장이 2구 이상 길어지지. 그래서 모처라에다가는 글자수 고정인 거는 지킨다. 그지? 평시조가 가지고 있는 형식적 특징으로 모처라의 글자수 고정. 모처럼 밤일세의 마음정 밤이게의 망정이지 행여 낮이었다면 남 우힐 뻔하게라 남들한테 웃음거리 될 뻔했네 멋져거라 대해 겸연 적은 거야. 근데 하자의 성격이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지? 이 사람 너 낙천적이다. 오히려 좋아. 밤이기의 망정이지 낮이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 밤이어서 좋아. 좋아요 아저씨 같네요. 낙천적 성격. 작품의 해악이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임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절실한데 슬프지가 않아. 좀 여자친구 이런 사람 만나는 게 좀 좋은 것 같긴 해. 군대 가가지고 맨날 막 울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임에 대한 그리움에다가 밑줄 주추리 삼들의 님이라고 착각하면서 달려갔다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대해하는 하자의 모습이 우리도 좀 씩 웃게 되잖아요. 웃음을 자아내는 해학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특유의 그 낙천성, 해학성이 기분 좋은 작품이네요. 우울하고 슬픈 것보다는 진지보다는 가볍게 웃음으로써. 그렇지만 이 기다림은 절실하다. 오죽했으면 검어 획득한 거를 주추리 삼대를 말이야 님으로 착각을 했겠어. 오죽 기다렸겠어. 그지? 곰비 님비 님비 곰비 전방지방 지방천방 진대 마른데도 가리지 않았단 말이죠. 확인 문제 가겠습니다. 절개지조 아쉬워. 모두의 존경을 받지만 성산문에게는 절개지조에 대해서 비판을 받은 고사 속 인물 두명 누구다? 대기숙제. 자신을 떠난 임에 대한 화자의 원망이 드러나 있습니까?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떠난 임에 대한 원망의 표현 없습니다. 가는 절개지조예요. 원망에다가 X 보리밥 풋나무를 통해서 완전 가난하죠. 안빈납도. 선의적인 표현은 뭐를 강조한다? 화자의 강호 한정을 강조합니다. 갑자기 유교적 이념과 충에다가 밑줄 끄시고 육수! 만행의 육수에서는 나오거든요. 유교적 이념인 충은 육수에서 드러나고 표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만행의 육수에서 유교적 이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림을 진솔하고 해학적이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낙천적인 성격. 177페이지 이제 갈게요. 177 세판의 시도를 감상하면서 아래의 활동을 해보자. 임경업점까지는 안 갔으니까 여러분 성민이도 안 갔나요? 성민 뭐 확인하자. 추우면 잠 안 자잖아. 좀 하니까 좀 졸던데 더 춥게 만들 거다. 알았다. 1번 세편의 시도를 감상하고 아래 활동을 해보면 다음 내용을 참고해서 가의 작자가
대기 숙제 분산을 사용할 의도가 있다. 너무 중요하다. 밑줄 봐봐. 대기 숙제 보사 인용 의도. 이제 보사를 사용한 의도에다가 인용 의도가 뭐니? 모두의 존경을 받는 대기 숙제에 대해서 왜 굶어 죽지 고사리를 먹어라는 과감한 비판을 함으로써 자신의 절개지조가 더 굳건하다라는 걸 강조를 하는 거야. 자기 절개지조의 굳건함을 얘기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아? 그지? 작자인 선상무는 단종의 보기를 애쓰다가 죽음을 맞이했던 사육신 되겠습니다. 대기 숙제도요 역시 고주국의 왕자였어요.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를 멸하는 거에 대해서 주나라의 곡식은 나는 거부를 하겠다. 수양산으로 들어가서 고사리를 키워 먹겠다. 그러다가 굶어 죽어서 아사. 절개와 의리를 상징해다가 모두가 존경해. 삼국지에서도 막 뻑하면 백이 숙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절개를 막 이렇게 하잖아. 고사에서 고사에 등장하는 백이 숙제에 이 말 하고 싶었어. 절개와 의리의 대명사에다가 절개 지조의 대명사에다가 충신 모두가 존경하는데 화자가 백이 숙제를 비판했다. 비판에다가 밑줄 백이 숙제의 고사를 하려고 해서 내가 이들보다 더 굳은 마음을 지녔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밑줄이죠. 더 굳은 마음을 지녔다에다가 밑줄 한마디로 나는 수양대군의 녹봉은 콩만 한 톨도 먹지 않겠다. 밑줄이죠. 절대로 수양대군과 타협하지 않을 것에다가 밑줄. 그래서 진짜 모진 고문에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다. 2번 갑니다. 보리가 아픈 나물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여기는 가난의 안빈당도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박주산채 같은 물가 가서 실컷 놀고요. 내는 카리나보다도 더 좋은 대상이에요. 이제 장카설육 여기 좀 꽂혔다. 장카설육 민지가 빠진 거예요. 너무 애도를 표하면 왜 민지를 안 좋아하지 이제? 나는 이 4명 중에서 4명보다도 민지가 더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가버린 거가 뉴진스는 가버리 너무 안타깝네. 세용지만에 흥망성쇠네. 뉴진스는 이제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거가. 뉴진스는 돌아와요. 돌아올 수 있잖아. 그치? 민지가 안 돌아서. 아 맞나. 민지 이제 탈퇴인 거야 그러면? 배신한 거야? 다니엘이 안 돌아오는 거. 다니엘도 예쁘지. 장원영은 너무 인위적이고 너무 애가 하는 행동도 인위적이잖아. 좀 보면 또 애가 뭔가가 좀 가식적이고. 근데 민지, 다니엘 이런 애들 너네 얼굴이 확 펴지네. 너무 슬프다. 미소가 만연해 지금. 가볍게 너무 웃기다 너네. 내가 어떻다고 설카, 장카 설리에 꽂혔다. 걔네들보다 더 좋은 거야 이제 시작하잖아. 이런 경지에 가라 이제 얘들아. 알았지? 자연과 그 속에서 소박한 삶을 보여주는 소재 기말고사가 장카 설류보다 더 좋아야 한다. 하자의 태도 자연 속에서 이제 무욕이다 무욕 욕심 없는 삶에 나가 밑줄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즐거움 가에 드러나는 하자의 상황과 정서는 어떻다? 엄청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 임을 기다리는 상황이라 밑줄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 이 화자 엄청 절실하고 기다리는데 되게 낙천적이야. 이런 여성상 굉장히 괜찮은 여성상인 것 같습니다.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에다 밑줄 근데 너무 해학적인 이 모습이 참 매력적인 여자일세. 이번에 보기 박스 왠지 시험지에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읽을게요. 아, 난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되게 자세하게 내실 것 같은데. 시조는 고려말 신흥사대부 계층이 창작하고 향유했다. 신흥사대부 계층에다가 밑줄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고려말에다가 별표. 근데 조선시대에다가 밑줄 다양한 양상에다가 밑줄 기력까지 그리고 서민계층까지. 사대부들은 주로 무슨 얘기했을까? 충효의 유교적 인형에다가 밑줄 강호한정가의 자연 속 안빈낙도에다가 밑줄 사대부 작품의 개인의 진솔한 서정이라고 하면 개인의 진솔한 정사에다가 밑줄 그런 거에서는 이제 기녀시조도 있고 말이야. 여기 나오네 형식적인 특징. 번호 1 초장, 중장, 종장에다 번호 1 3장의 형식에 상부에다 번호 2 사설시조는 중장이 두 구 이상 확대 중장이 두 아 여기 또 나오네. 중장에서 파격을 보이며에다가 밑줄 중장이 두 구 이상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서 어떻다고 해안가 풍자의 동글빼기 동글빼기. 사사시로는 대부분 다 작자 미상이야. 평민계층의 문학이니까. 사대부 중립 평민들 작자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작자층에 대한 다양한 의견에다가 밑줄 가나에 나타나는 사대부 시조로서의 특징을 얘기해봐라 라고 하면 가에서는 사대부의 시조 어때야 된다고 충 모두가 존경하는 백의 숙제보다 내가 더
굳은 의지에다가 밑줄, 충에다가 밑줄. 그리고 나에서는 뭐다? 강호 한정에 안빈낙도에다가 밑줄. 사대부의 가치와 인연은 강호 한정가 플러스 유교점 충 또는 효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죠. 다 왔는데 넘어가서 178페이지. 다에 드러나는 해악. 좋았어. 의성어에다가 동그라미 우당탕탕 위렁충청. 의태어에다가 동그라미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 곰비 님비 님비 곰비 전방지방 지방 천방 의태어. 그리고 행동도 어때? 진짜 막 든든한데 가리지 않고 뛰어가는 거. 과장되게 묘사에다가 밑줄. 생동감 있고 구체적이게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지. 근데 선생님 과장이지 사실은 아니지 않아요? 라는 거. 리얼리티하게 사실적 묘사. 자연물의 님으로 주출이 상대를 님으로 착각하는 모습에서 그만큼 어땠다는 거야? 간절히 그리웠어. 밑줄이다. 간절한 그리움을 해학적에다가 밑줄. 가나다의 형식상의 공통점. 그래 이 얘기 하고 싶었다. 가나다 시조, 연시조, 사설시조 합쳐보니까 3장 형식은 벗어나지 않았지. 초장, 중장, 중장의 3장의 형식은 벗어나지 않아. 3장 형식에다가 밑줄. 그리고 종장의 첫 분을 몇 글자로 고정? 4음절 고정. 이거는 지켜야지. 이거 안 지키면 시조판이야. 그런데 차이점은 가는 완전 틀 3장 6호 45자 내외에다가 밑줄. 3사나 4사조 4음보 딱. 그리고 나에서는 연시조에다가 밑줄. 시조가 2개 이상. 다에서는 사사시조. 중장에서 파격. 중장의 파격에다가 밑줄. 2구 이상 길어진 형태. 3번 할까 말까? 아직 모름? 이호구 개화. 그럼 이거는 잠시 보류. 그냥 아예 안 했는데 3번 그냥 이게 학습활동도. 그냥 알아서 읽어보라고 보냈어요. 이런 거 너무 싫어. 수업을 하는데 맞지? 너무 싫어. 오늘 될 거긴 할 거잖아. 근데 뒤통수 맞을 수도 있으니까. 3번도 아예 안 하고 넘어가셨어? 네. 오케이 좋아. 그럼 3번은 시험 범위 아니겠지. 3번은 난다라고 하면 보겠지. 현대 시조가 어떻게 창작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거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179페이지 진짜 속사포로 읽을게. 이거는 이런 데에서 정리를 해줘야지. 수양산을 바라보며 한 번만 밑줄 끌게요. 그냥 쭉쭉 끊고 간종에 대한 절개의 밑줄. 수양대군이 간종을 폐위하고 왕이 된 개유정남 배경, 개유정남 밑줄. 절의를 대표하는 인물 아이콘, 대명사. 백이숙제의 절개도 부족하다. 이 말 좋네. 백이숙제의 절개도 부족하다. 밑줄. 단종에 대한 극도의 충절에다가 밑줄. 절대로 수양대군과 타협하지 않겠다. 수양산의 주기적 표현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수양산 주기적에다가 밑줄. 수양대군에게 뜻을 알리는 거야. 그러니까 막 죽이고 싶겠지만지 수양대군의 입장에서는 만흥은 만자가 일어날 만자거든요. 저절로 일어나는 흥에다가 밑줄. 이거 너무 좋지 않나? 만흥의 뜻 저절로 일어나는 흥. 흥이 가득 차다 하지 말고 저절로 일어나는 흥. 세속적 삶 벗어나는 거 밑에다 멀어졌자 탈속. 자연친화. 화자의 태도가 잘 드러난 연시조. 전체 육수거든요. 그래서 너무 찝찝한 거야. 1수부터 6수까지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근데 하면 여러분 썩낼까봐 못하겠어. 2수, 3수 수록해야 하는데 이거 너무 중요하거든. 밑줄이다. 속세와 대립되는 자연에다 밑줄 끄시고 고문에서 시어 2개 갖고 와야 돼. 속세와 대립되는 자연에서 속세 나타내는 거 2개 갖고 와봐봐. 뭐가 있었지? 속세와 대립되는 거. 2수에서는 뭐였지? 외워야 되는데 바로 문제풀이 가자. 책이 문제가 바로 있으니까 다 풀어오셔야 됩니다. 문제 진짜 질 너무 좋거든요. 속세 2개 키워드 뭐뭐 튀어나와야 되지. 2수에서는 그남은 연함은 일. 3수에서는 그리더니 맞습니다. 칼이 나와. 그렇게 살아가는 즐거움과 안빈낙도의 자세를 그린다. 안빈낙도에다가 밑줄. 자연과 동화되는 문화일체 밑에다가는 3수. 이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강호가도의 틀입니다. 전형적인 모습. 다의 니묘마 학원은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에다가 밑줄. 해학적에다가 밑줄. 사설시조는 중장이 2구 이상 확대가 되다 보니까 밑줄이다. 빠르고 경쾌에다가 밑줄. 약간 사설이 장엄해. 거기에 믿음감이 드러나는 거야. 과장된 묘사, 사실적 묘사, 구체적 묘사. 중장에서 그러한 특징이 잘 드러나. 2구 이상 확대되면서. 중장에서 주출이 3대를 말이야. 님으로 착각하고 허둥지둥 달려갔던 그 화자의 모습이 해학적으로 그래 뭐뭐 하고 열거에다가 밑줄. 과장되게. 그 다음에 도움자료로 갑니다. 시조가 문학의 한 갈래로 형성되는 시기는 고려 후기. 이 말 진짜 하고 싶어. 시조는 고려 말이야. 고려 후기 한 번만 더 밑줄. 성리학을 이념으로 했던 신진 사대부, 신흥 사대부에다가 밑줄.
조선이 건국되면서 사대부들이 당대 문학을 주도하는 담당층이 되면서 다시 한 번만 밑줄 끄면 안 될까? 유교적 이념 밑줄, 강호가들에다가 밑줄. 임금님에 대한 충절의 수양산을 바라보며에서나 강호사시가에서의 자연에서의 흥치 다 이런 작품들이 전형적입니다. 기녀시조도 있었습니다. 넘어가서 송민곡까지만 하고 바로 보내줄게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헤어지자. 8시 40분에 그래서 미련 없이 헤어지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8시 40분에 진짜 내가 이름전에 뱉어버리면 진짜 큰일 날 걸로. 근데 송민곡은 꽉 채워볼까요? 힘을 내봐요. 슈퍼파워. 속편이라고 했다. 속자는 뭐다? 속편. 미인에다가 동그라미. 정철에게는 미인이 누가 되는 거지? 인조가 아니라 선조제. 임지왜란이니까 맞지? 정철에게는 임지왜란이니까 선조 임금님이 되겠죠. 선조. 작품 선정 이유 가겠습니다. 유배가사의 대표거든요. 님을 읽고 그리워하는 개인 노래, 개인소. 여인의 심장에다가 밑줄. 약간 정신세계가 좀 이상해. 두 선녀의 대화 방식에다가 밑줄. 본인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두 선녀의 대화 방식에다가 밑줄 끄시고 위에다 뭐라고 적어야 되지? 충신 연주지사. 충신 연주지사가 가지게 되는 특징이야. 충신이 연모한다. 누구를? 군주를. 충신 연주지사의 틀이야. 모두 적고 있습니까? 충신 연주지사. 이렇게 여인의 목소리를 내는 거야. 여인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 임금님과 헤어진 그 애틋한 충신의 마음을 보편적 정서인 님과의 사랑으로 형상화시킨 거야. 이 작품을 통해 가사문학의 갈래적 특징과 이 작품만의 독특한 구성 방식을 표현해서 살펴볼 수 있다. 맞습니다. 대화체에서의 독특한 방식, 충신 연주지사. 자, 좀만 힘을 내주세요. 작품 기관에서 보면요. 양반가사, 정철이 양반이니까. 서정가사, 개인의 정서, 영군지정을 들어야 되니까. 영군지정 적자. 서정가사 위에다 영군지정. 이 작품의 주된 정서는 영군지정이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표표야. 정격가사에다 발표 시험에서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정격가사 확인하러 가자. 정격가사인가 확인하러 가자. 182쪽. 다 했던 거라서 여러분이 너무 표정들이 이미 알아라는 표정인데 문제까지 맞춰왔으면 좋겠는데 182페이지 각신님 준표 좀 한 장 넘겨줘라. 그리고 넥슬라이스를 쳐줘라. 각신님 밑에다 3 가리아 카미와 밑에다 6 구장비나 4 대쇼셔에다가는 3643 한두 글자 더하기 빼기는 가감은 눈 감아주잖아요. 그죠? 그러니 옆에다 뭐라고 적지? 시조 종장의 음수율과 동일이라고 적자. 가사의 마지막 행이 가사잖아. 이거는 갈래가 가사의 마지막 행이 시조 종장의 음수율과 동일. 이러면 무슨 가사? 화살표 정격가사. 시조 종장의 음수율과 동일하면 정격가사. 오케이. 안 힘들게 할게요. 엑기스만 할게요. 그래. 서정가사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영군지정, 충신연주지사 여기 다 나와있네. 그리고 서사, 본사, 결사에 4단 구성으로 낚시질을 하니까 낚시질 다 한 사람이 있어서 3단 구성에다가 동그라미 마치 시조처럼 3단 구성. 대화 형식에다가 밑줄 두 사람의 화자가 등장해서 주거니 받거니 뛰어난 우리말의 구사와 세련된 표현에 여성 화자의 목소리가 드러납니다. 감상열기에서 송미인곡은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여성의 목소리로 표현한 가사이더라. 주제의식의 형상화 방법과 가사갈래의 특징에 주목해서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갈게요. 가사 부분. 너무 재밌겠네. 본문 내용 한번 봐볼게. 저기 가는 저각시라고 했을 때 감녀의 입장에서 저기 가는 저각시니까 이때의 각시는 누가 돼야 된다. 가리키는 저각시 때때때 을려. 저기 가는 저각시가 구면이야. 초면이 아니야. 어디서 본 듯한데 천상의 대곡경에다 네오박스 치시고 천상의 대곡경은 어떤 공간? 옥황상제가 살고 있는 곳이지 그지? 한양의 궁궐입니다. 한양의 궁궐을 어찌해서 이별을 하고 이별에다가 밑줄 을려의 처지. 너무 좋네. 천상의 대곡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되겠다. 옥황상제가 살고 있는 거니까 밑에다 뭐라고 적자? 한양의 궁궐. 한양의 궁궐을 어찌해서 이별을 하고 경복궁 말이야. 해 다 저물어 가는 날에 하강적 이미지 밑으로 화살표 표시해줘. 해 다 저물어 가는 날에 애상적 분위기. 누굴 보러 그렇게 가시는고? 남녀가 누구를 불러 세웠다?
을려를 불러 세웠어. 오, 저기 가는 저 값이 어디서 본 듯한데? 천상의 배옥경에 있어야 될 네가 어찌해서 이래를 하고 해 다 저물어 가는 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고? 배옥경을 떠난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와 감탄사, 동그라미 감탄사. 이때의 어와는 플러스의 어와일까 마이너스의 어와일까? 정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슬픔. 슬픔이 터졌어. 슬픔에 너구나. 감녀 너구나. 이내 사설 좀 들어봐. 이 내에서의 내에다가 물결 표시. 이 내는 누구를 나타내는 거지? 어와 너구나. 이 내에서의 내는 을려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소연을 하고 싶은가? 내 사설 좀 들어봐봐. 내 썰 좀 들어줘. 내 이별썰 좀 들어줘. 내 얼굴이라고 했을 때 이 얼굴을 면상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 중세국어에서 얼굴은 뭐다? BODY 모습과 형체. 이 내 바디가 내 모습과 내 형체 이 거동이 님한테 사랑을 받을 만한가마는 님 계암직 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다라는 거는 임금님이 그렇게 너 더하기 서술격 조사 이다의 노다 여기실세. 아 나도 임금님을 믿어서 군뜻이 전혀 없어. 군뜻이 전혀 없어 밑에다 별백. 아양과 교태로 어지럽게 굴었는데 을려가 생각하는 이별의 원인은 뭐다? 아양과 교태가 좀 지나쳤다는 거야. 아 이래와 교태 밑에 나가는 약간 과유, 불급, 지나친 애교가 님을 질리게 만들었다. 너무 교태를 부렸다. 을려가 생각하는 님과의 이별은 뭐다? 아양과 교태 너무 어지럽게 굴었던디 반기시는 낯빛이 옛날과 어찌 달라지셨는고 얘와 어찌 달라시고 해나가 밑줄 변심. 누워서 생각하고 이러한 자 헤아려 보니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여 있으니 너무 많다. 내 몸이 지은 죄에다가는 자책이라고 적자. 자책. 화자 자기 자신 때문에 헤어졌다라는 거야. 나의 아양과 교태를 너무 지나치게 부린 이 나의 자책으로 내 죄가 산같이 쌓여 있어서 하늘을 원망하겠습니까? 사물을 허물하겠습니까? 1학년 때도 했지. 수원수구 사자성어로 보면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랴. 하늘과 사람도 허물 원망할 수가 없는 하늘이라 원망하는 사람이라 허물하랴 밑에다가 서리 허물하랴 서리 서러워서 풀어 헤쳐서 해니 헤아려 보니 조물의 탓이로다. 조물의 탓이로다에다 밑줄 끄시고 운명 내 자책 플러스 운명 여기까지 서사 2 서사 부분 여기까지 나눌 수 있겠어. 하소연 저희가 저것이 어떻게 본 듯한데 천상의 배우께 어째서 이러라고 해다 저물어가는데 누굴 보러 가시는 거 너보다 내 얘기 좀 들어봐봐. 내 얼굴이 이 고독이 님한테 사랑을 받을 만한가마는 어쩐지 너로구나 라고 여겨주셔서 나도 군뜻이 전혀 없어서 아야가 그대를 어지럽게 부르는데 어쩐지 반비시는 낯빛이 옛날과 달라지더라.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자 헤아려보니 내 몸에 지은 내가 산같이 쌓여있잖아. 하늘을 원망하겠어? 사람을 탓하겠어? 서러워 풀어 헤쳐서 헤아려보니 조물의 탓이로구나. 운명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친구가 이렇게 좌절을 할 때 지하 3층으로 떨어졌어. 차여가지고. 그랬을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뭐다? 그런 생각 마오. 그런 생각 마오에다 네오박스 감녀 위로 누구에게? TO 을려 프롬 감녀. 뒤에는 바로 에마씨는 또 을려가 잡는 거야. 맺힌 일이 있어서 그래 라고 했을 때 맺힌 일이 뭐야? 님에 대한 염려와 걱정입니다. 계속 갈게요. 님을 모셔서 내가 님의 일을 잘 알잖아. 그만큼 측근이 있다는 거야. 물 같은 얼굴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허약한 체질입니다. 허약. 물 같은 얼굴, 허약한 몸에 편하실 적이 몇 날일까? 춘왕고열이라고 하는 춘 밑에다 봄, 고열 밑에다 여름 어찌 지내시는지 추일 동천, 가을 겨울 와 사계절을 다 격정하네. 봄, 여름은 어찌 지내시고 가을과 겨울은 누가 모셨는지 죽조반의 조성매라고 하면 이런 것도 단어들 잘 봐야 돼. 죽조반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지? 죽조반 무슨 뜻이지? 에피타이저 죽? 에피타이저 죽이랑 조석 아침 저녁에 이때의 메뉴 뭐가 돼야 돼? 궁궐의 용어로 식사야 진지. 아침 저녁에 진지야 진지. 매 밑에다가 매산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지라고 적자. 조선 내에서의 내는 뭐라고? 진지야 진지. 진지상. 죽조반의 조선내 진지상은 옛날과 같이 세신한다. 세신한다 단어 뜻도 잘 봐야 돼. 잡수시는가. 다시 한번 그런 생각하지마. 맺힌 일이 있어서 그래. 님을 모셔서 내가 님의 일을 잘 알잖아.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이까? 춘왕고열에 봄 여름은 어찌 지내시고 추일 동천에 가을 겨울은 누가 모시고 계시고 죽조반에 아침 먹기 전에 죽이랑 조선내에 아침 저녁의 식사는 옛날과 같이 잡수시는가? 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맺혀있는가? 맺혀있는 일의 내용은 뭐다? 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었던 겁니다.
좀만 힘낼까요? 40분에 진짜 미련 없이 헤어지자. 기나긴 밤에 잠은 또 어찌 주무시는고? 님에 대한 염려와 걱정. 본사. 근데 본사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야 돼. 여기까지 본사 1이고 본사 2. 계속 아직까지 마이크는 을려에게 있습니다. 님 다이에다가 동그라미 곳이야. 플레이스야 플레이스. 님이 계신 곳의 소식을 어떻게든 알고 싶어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라고 사람이 올까?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자는 말이지? 내 마음 둘 데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되지? 아, 갑자기 딴 얘기하는 건데 그 주탄독 범위 좀 얘기해주세요. 자료지 주탄독도 필요한 거 자료지 만들어야 되니까. 182 작건이 밀건이 높은 매 아까 조선매랑 다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니 왜? 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싶어서 작건이 밀건이 높은 산에 올라가니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나쁜 놈이 등장. 구름에다 마이너스 안개에다가 마이너스. 이걸 또 배기 숙제랑 같다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배기 숙제는 그래도 존경받는 충실이고 구름과 안개는 대립되는 일이지. 구름과 안개는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야. 간신이야 간신. 정치적 정적이라고 했자. 정적.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무슨 일이지? 산천이 어두운데 1월을 어찌 바라보지? 산천이 어두운 마이너스의 상황에 1월 밑에다가 왕왕자 적어주자. 왕왕자. 1월을 어찌 보지? 똑같은 문장 구조네. 두 개 복잡. 산천이 어둡거니 1월을 어찌 보려. 지척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보랴. 두 줄 묶어가지고 약간 대꾸법이다. 동의하십니까? 문장 구조 똑같은 거 동의하시나요? 비슷한 발상이다. 산천이 어두운데 1월은 말해 뭐해. 지척도 모르겠는데 천리를 바라보는 건 말해 뭐해. 이런 거잖아요. 그죠? 바라보랴. 밑에다 또 서리. 산에 올라가서 님의 소식 전해 듣는 거 실패. 구름과 안개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물가로 가자. 장소 이동. 물가의 공간의 이동이라고 좀 적어줄래? 물가 밑에다가는 공간의 이동. 왜? 산에서 물가로 갔으니까. 산에서 물가 이런 거 내용 일치 문제에서 진짜 쪼잔하게 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통달하셔야 된다. 현대어법 풀이. 차라리 물가로 가서 백길이나 보려 하니 이번에 누가 방해하지? 바람에다 마이너스 물결에다 마이너스. 어지럽게 되었는고 어둠형 된겨이고. 사공은 어디 갔지? 빈배와 매어있고. 빈배에다 별표 객상. 객관적 상담문. 짝을 잃은 빈배 한척. 너무 나의 처지거든. 짝이든 내 처지와 비슷한 빈배. 그래서 감정이입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빈배를 의인화시킨 건 아니니까. 사공은 가버린 빈배 한 척에 척 걸려있는 그 모습이 너무 외로움의 한기가 되어서 객관적 상담문은 되지만 의인화를 시킨 감정이입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로 그때 한번 얘기했었죠.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느레를 굽어보니 지느레 밑에다 또 하강적 이미지. 님 계신 곳의 소식은 더욱 아득하구나. 여기까지 본사. 아직 본사 안 끝났다. 미안하다. 본사 1, 2, 3, 4날. 본사 2에서는 산 가고 백길 가는 거. 그리고 본사 3 갑니다. 잠자리로 돌아와서 꿈속에서 님 만나는 거예요. 모첨 초가집이죠. 그럼 모첨에다 네오박스 공간의 대비 옆에다 표시하자. 대립적인 표현으로 천상의 배곡경이라고 모첨이랑 대립적 장소라고 얘기해도 되겠지. 인천아 엄청 중요하다. 빨리 옆에다 적어줘. 천상의 배곡경이랑 뭐랑 다르다라고 생각해야 돼. 모첨이랑 천상의 배곡경. 모첨 천상의 배곡경 대립적 장소로 모첨은 지금 화자가 있는 장소야. 찬자리 밑에다가는 외로움이라고 줘. 뜨밤을 보내지 못하는 화자의 외로움. 초가집에 차가운 잠자리에 밤중에 돌아오니 산길 갔다 백길 갔다 하루 종일 싸돌아다니면서 밤에 돌아왔어. 밤벽 청등은 누굴 위해서 밝혔는고? 벽 가운데에 켜져 있는 등이 오지 않는 님을 위해서 켜져 있는 그 쓸모없는 처지가 누굴 위해서 밝혔는고? 객상이라고도 보기도 하는데 김양훈 쌤은 뭐라고 설명하는지 보고 가자. 객상 일지 아닐지 김양훈 쌤의 설명을 들어보자. 오늘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헤매면서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 적은 더 역진 힘이 다 빠져서 풋잠이 잠깐 들었는데 정성이 지극해서 꿈에 사랑하는 님을 만났어. 그럼 꿈에다가 자그마하게 별표 님을 만날 수 있는 매개체입니다. 옷 같은 얼굴 가로로 묶으시고 잘생긴 모습이 반이나마 늙어버렸구나. 과거와 현재의 대비라고 하면 끄덕끄덕 할 거죠. 내가 곁에서 모셨을 때 옷 같은 얼굴 과거, 반이나마 늙어세라 현재. 마음에 머금고 있는 말씀, 님을 그리워했던 그 말들. 사랑합니다. 슬가장 살짝 아니 왔어 욕 눈물이 발아나는데 말씀은 어이하며 목이 메이는 거지. 그치? 하는데 정을 못 다해서 목이 메이는 그 순간
오전정 개성에다가 동그라미. 이거는 구름 안개 바람 물결 정치적인 적이라고 보지 말자. 그냥 다소 아침이 밝아서 꼬끼오 하는 바람에 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은 맞지만 상징성은 부여하지 말자. 개성에 잠을 어찌 깨뒀던 곳 새벽달 울음소리에 잠이 깼구나. 됐지? 또 어와야. 서사의 시작도 어와였어. 어와 너구나 내 얘기 좀 들어봐. 별사에서도 어와야. 역시 마이너스의 한탄이지. 다 막 말짱 빵이다. 화사로다. 이님이 어디로 갔지? 꿈속에서 만났던 이렇게 한마디도 못했어. 하고 있는데 개성이 잠을 깨워버린 거니까. 다 허사야. 이님이 어디로 갔지? 잠결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바라보니까 불쌍한 그림자가 날 쫓을 뿐이야. 불쌍한 그림자, 하자 자기의 그림자 객적이죠. 그래서 무서운 생각을 하는 거야. 세곤이의 마음이 뭐 이러했을까? 차라리 죽어서 나벌이 되자. 죽어서 분신, 나벌이 되어서 님 계신 창안에 번듯하게 비치고 싶은 그 심정 있잖아요.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만날 수 없는 그 심정에 나벌이 되어서 님에게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해도 멀리서 비추고 싶대. 창안에 번듯이 비추리라. 하자의 소극적 사랑이네요. 나벌. 그러니 친구가 뭐라고 조언하면서 마무리. 각신님아 다른커녕 뭐가 좋아? 구준비가 되어라. 구준비는 님에게 다가갈 수 있고 님도 적실 수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네 사랑을 표현해라는 구준비의 상징성은 뭐다? 적극적 사랑. 다음 시간에 학습 활동으로 마무리 지으면 되니까 확인 문제까지만 얘기할게. 확인 문제하고 마칠게. 이 작품은 아니 확인 문제는 182페이지 밑에 있어. 부여인의 대화 형식으로 시상이 전개가 되고 서사 본사 결사를 나눌 수 있어야 돼. 이 작품에서 뭐는 화자의 분신이지 나벌. 근데 멀리서 비춰야 되기 때문에 다가갈 수 없는 소극적 사랑이라고 생각해야 돼. 제외에 가잖아. 근데 을려가 감녀에게 추천했던 구준비는 뭐야? 다가갈 수 있는 적극적 사랑이라고 나눠서 기억해야 돼. 이 작품에서 구름과 안개는 님에게 그림을 전달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장애물의 정치적인 적입니다.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빌려서 일편단심 얘기하는 거 맞죠? 일편단심. 그 다음에 뭐? 영분지정. 이 작품에서 화자는 님을 그리워하면서 방황 끝에 님과 재회합니까? 꿈속에서 만날지언정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이게 핵심이죠. 하고자 하는 말도 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183이랑 184페이지에 정서의 정가정 하는지 안 하는지 쌤 꼭 좀 알려주시면 더 좋은 내용들을 준비할 수 있거든요. 정서의 정가정. 잠깐만, 외박주가 갔다 오고 나면 이제 시험이 완전 박두를 하는데 여러분이 7월 9일날 국어를 칠 것인데 이렇게 여유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국어는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다쳤을 때 더 효용성을 발휘한다라고 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할 때 바짝 해줄 거죠? 네, 그렇게 할 거라고 쌤은 지금 너무 불안하거든요, 여러분이. 하지만 여러분이 또 할 때는 한다라는 굳은 믿음으로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는데 수학을 대신 열심히 해주지만 이거는 쌤 문제 좀 문학 좀 더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문학 되게 빵빵하게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디까지 풀어주냐면 277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 문제 질이 좋아요. 그래서 문제의 질을 잘 흥미있고까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업점까지 앞에 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걸 넘기다 보면 또 나와요. 또 나와서 뒤에 넘기다 보면 다시 구지가 자락뽑기의 문제가 또 나옵니다. 없네. 이거 풀면 이게 다 안가 본데 풀면 또 있으니까 또 달라고 해줘. 알았지? 네, 파이팅. 문제 또 달라고 해줘. 이거 성민고까지 풀고